일단 땅이 부드러워야 돼요. 땅이 딱딱하면 뿌리가 뻗지 못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저기 테니스 코트, 클레이 코트에다가 나무 심으면 삽니까? 그거 못 사는 원인은 땅이 딱딱해서 뿌리가 못 뻗어가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땅이 좋냐? 우리가 삽으로 굳이 말하면 내가 오른발을 삽을 팍 찍었을 때 새 삽을 사서 한 5분의 4는 들어가야죠. 5분의 4는 삽날이. 그럼 땅이 좋은 거거든요. 예, 그 정도 땅이 되도록 하려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수세가 많이 떨어지는 밭이 있다면 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비닐이 깔려 있으니까 대부분 깔아놓으니까 그 비닐 다 걷어놓아야 돼요. 1년 내내 씌우면 안 돼요. 비닐 씌워놓으면 땅이 딱딱해져요. 예, 1년 내내 1년 내내 비닐, 그러니까 토양이 딱딱해서 수세가 떨어지는 밭이 있으면 1년 내내 비닐 걷어놓아야 된다. 그래야지 땅이, 그리고 그럼 풀도 날 거고, 그럼 풀이 나면 풀뿌리가 밑에 들어가면 걔가 죽으면 초년생이니까, 저기니까 초분가니까. 그러면 그 뿌리 먹으려고 뭐 미생물 달려들고 지렁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걔들이 땅 경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땅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호밀을 3년 정도 키워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부드럽게 해야지 수세가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늦게 수확한도 아니고 잎도 일찍 안 떨어뜨렸고 나도 뭐 물도 많이 줬고 그런데 수세가 떨어졌다면 그 비닐 깐 것도 역할을 한다. 그리고 비닐이 깔려있는 밭이 과연 내가 준 물을 다 먹었는지 다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도는 사실은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당도가 어떻게 이루어진가 보면 우리가 캠베럴리 15브릭스를 보면 일단 잎에서 10브릭스를 만들어요. 여하튼 포도잎이 광합성을 통해서 10브릭스를 만들고 포도알 자체도 3브릭스를 만듭니다. 포도알도 광합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포도알에 있는 뭐 신 거 있죠. 뭐 신맛, 뭐 다당류 얘들이 당으로 2브릭스가 가요. 그렇게 해서 총 5브릭스를 만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포도알 우리가 뭐 칼로 짜게서 바꿀 수도 없는 거. 이거는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 다 2브릭스는 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캠베럴리는 다 하얀 봉지 씌우니까 크게 문제 안 되지만 샤인 같은 거 이런 거예요. 나무 어릴 때는 샤인은 진한 녹색 봉지 씌우는 거예요. 나무가 어릴 때. 성목이 되어서는 연한 녹색 봉지 씌우는 거예요. 그거 왜? 광합성 때문에. 성목일 때도 만일 진한 거를 씌우면 햇빛 투과량이 적으니까 당이 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캠베럴리는 뭐냐? 우리가 전부 흰색을 씌우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걸 많이 비교해 본다면 6월 1일에 꽃 핀 애가 보통 7월 5일 정도면은 우리가 가지를 박피할 수가 있어요. 한 10개 정도 박피해 놓고 어느 거는 흰 봉지 10개 씌우고 어떤 거 까만 봉지 햇빛 100% 안 들어간 거 씌우잖아요. 그럼 수확기 때 가면 당도가 3브릭스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캠베럴리에 있어서 챙겨야 할 건 뭐냐? 햇빛. 아, 좋다. 그럼 햇빛을 우리가 포도나무가 서 있으면 이게 주지잖아요. 이 주지 1m 신초수도 정해져 있어요. 여기 1년생 가지 받는 것도 13개 받으라 그러거든요. 13개. 왜 13개냐? 15개, 16개 받으면 안 되냐? 그렇게 받으면 어두워서 당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어두워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물도 잘 두고 잘 주었고 양도 많지 않았는데 색이 안 왔다면 신초수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신초수. 주지 1m에 13개가 맞는지 뭐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내 밭에 평균적인 나무를 보고 그 나무 총 주지기를 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3m를 심었으면 신초가 39개 있으면 오케이 좋은 거고 45개 넘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왜? 신초수가 많으면 햇빛이 많이 차단돼서 당이 안 올라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물리학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도 그 어느 책에도 포도에 관한 그 어떤 책에도 성숙기후에 물을 주지 말라는 책은 없습니다. 물을 안 줘야 당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착색기에 심하게 건조하면 광합성이 억제돼서 당도랑 착색이 불량해진다는 말은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우리 농가분들은 물을 안 줍니다.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 봐요. 거기에. 그리고 내가 여러분 다 또 비닐도 깔려 있는데 내가 준 물이 밭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도 안 하시고. 이거 보세요. 이 포도가 상당히 친숙하실 것 같아요. 아까 사진 갖고 온 거 보니까.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캠베럴리만큼 색이 잘 오는 품종이 없어요, 사실. 이거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만들기도 어려웠어요. 지금은 너도 나도 물을 안 주니까 너도 나도 만듭니다. 진짜 막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 말고도 교육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질문할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아, 청소기에는 뭐 생일 초기보다 물을 반으로 줄이라고 많이 강의를 한다면 그때 질문해야 돼요. 몇 톤에서 몇 톤으로 가야 되냐. 내가 15톤을 주고 온 사람이 한 5년을 그분한테 교육받잖아요. 5년 후에 물을 줄 게 없어요. 내가 15톤 주고 왔는데 이번에 왔더니 반으로 줄이래. 7.5톤 됐잖아요. 또 줄이래, 반으로. 그럼 뭐 3.2톤인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5번 받아봐. 1톤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적정한 수세라고 말하면 그 적정한 수세 기준이 뭐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신초서 얘기하잖아요. 주지 1m 몇 개가 있어야 된다. 전부 수치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물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아까 여담으로 말씀하셨겠습니다만 물 많이 주라 사람 왔어? 막 이런. 천국에서 물 주라고 강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그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제가 믿는 거는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여러분들 영양제도 주시잖아요. 저는 영양제는 안 줬으면 해요.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말씀 안 해서 그렇죠? 평당 5,000원씩 주시는 분 많아요. 뭐 캐비넷에 가면 막 1,000만 원치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웃으신 분들은 1,500만 원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아, 진짜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그래요. 아, 영양제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일 제가 여러분 영양제 못 주게 이렇게 제가 손을 꼭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병납니다. 그거 못 주면. 그럴 분 많아요.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시라 이거예요. 근데 단지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내가 이 한 줄에 만약 영양제 줄 때 들어가는 물량. 그 영양제를 원액으로 주지 않잖아요. 반드시 물에 다 주잖아요. 그걸 또 언제 줍니까? 다 착색기 넘어서 줘요. 내가 물 안 줄 때. 내가 물 주기 싫어할 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양제가 아니어서 물을 주진 않을 거예요, 사실은. 안 줬으면 내가 바라니까. 근데 내가 여기다 영양제 때문에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한 줄 주는데 물을 내가 1톤을 줬다. 그럼 그 다음 줄에다가 영양제 안 넣고 물 1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보세요. 차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차이가 나면, 여기가 그래도 좋으면, 품질이 월등히 나면, 그때는 앞장서서 가야죠. 저한테 오세요. 그러고 있다가 손 붙잡고 가자고 사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사는. 근데 다 그걸 안 줘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일조량은 사실은 우리가 7, 8월에 일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장마가 있어서 월 평균은 뭐 5월 달에 제일 많아요. 일조. 사실 아까 LED 강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100여 돈 가지고도 실험을 해봤어요. 100여 돈 가지고.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을에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정도로 색이 안 오잖아요. 그럼 땅이 이 정도로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비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비닐이 있고 안에는 여기 이거 차가마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두꺼운 놈입니다. 저걸 깔아서 이 정도로 갈라질 정도면요. 물을 진짜 안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여름에 길거리 가다가요. 이런 일반 흙길에서 라면 봉지가 있잖아요. 그 발라 툭 잡으세요. 거기는 물기가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이 정도로 해서 갈라져는 물 안 준 거예요. 그 물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봐도 제가 봐서는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색이 안 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여러분 봤으면 좋겠어요. 내 포도가 이게 있었는가? 이거 어때요? 이거 있나요? 포도 따면은? 있어요? 아니 뭐 저게 수염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한두 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있냐 이거죠. 이렇게 수북하게. 예? 아니 있는데 저렇게 많이 있냐 이거죠. 저거만 한 뭐 몇 가닥 있는 거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수북하게 없다. 그러면은 꽃 피기 전에 뭐 한 겁니다. 꽃 피기 전에 뭐 친 거예요, 밭에다가. 예? 꽃 피기 전에 뭐 이렇게 알속이 쉽게 하는 뭐 송이 늘어나는 거 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몇 번 치면 이것도 거의 없어지고 포다리 그냥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이게 두꺼운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말하면 붓 있잖아요, 붓. 그것처럼 이렇게 그 브러쉬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그런 거 치면은 여기가 무슨 뭐 서너 가닥, 네 가닥 있고 그래요. 그거는 저는 그거 딱 보면 이분은 개화 전에 뭐 쳤구나. 저는 그 상피몽도 알아요. 여러분도 그거 있잖아요, 뭐 알속기 쉽게 한다, 송이축 늘어난다. 그런 거 치면 저거 없어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도대체 송이축으로 얼마나 키우시라고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송이 길이는 포도나무 그 가지 굵기와 밀접합니다. 그게 8에서 10mm가 되면 깁니다. 좀 더 가늘면 좀 더 길어집니다. 거기가 좀 더 굵잖아요. 13mm 막 되잖아요. 그래서 꽃들이 오잖아요. 어떤 거는 꽃도 안 나옵니다. 돼지꼬리처럼 말려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기 농가분들 조사하면 제가 보면 저거 70% 없어요. 왜? 그걸 다 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료 얘기 좀 해볼게요, 비료. 제가 그러면 비료를 얼마나 줘야 될 건가?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비료. 그러니까 비료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봐봐요.
이게 바위예요. 얘가 유기물이에요. 이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유기물. 예. 아까 어르신 갖고 왔는데 유기물 없던데. 예. 봐보세요. 이 바위랑 내가 좋아하는 유기물 무기성분 분석했을 때 바위가 더 적을 것 같잖아요. 바위가 다 많아요. 질소인 붕수만 빼고 바위가 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배울 건 뭐냐? 이런 미량원소 안 만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안 만드는 거예요. 미량원소. 왜? 자연 공급이 되니까. 그 안 만드는 걸 여러분은 굳이 찾아서 줍니다. 굳이 찾아서. 왜 그런 수고를 하시냐 이거죠. 걔가 미량원소면 양도 적게 먹겠지만 효과도 적지 않을까요? 대량원소 찾는 거 몰라도 미량원소에 또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 많다. 요 세 가지만 빼놓고는. 그러면 우리가 줄 거 비료는 뭐냐? 일단 앞으로 잠깐 다 갈게요. 우리가 줄 비료는 딱 7개잖아요. 우리가 시중에 파는 비료. 일단 NPK 팔죠. 이거 줘야 돼요, NPK. 그다음에 고토, 황, 칼슘, 붕소. 요 7개예요, 비료는. 여러분이 줄 비료는 7가지만 주면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도 돼요. 여러분도 뭐 몰리브덴 들어보셨어요? 요거. 이거 잘 아시죠? 저거는 왜 농가분이 저거를 아시나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얘랑 대량원소의 질소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막 기억이 가물가물 100만 분의 1일 겁니다. 얘가 100만 개 있을 때 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얘가 제일 작아요. 뭐라 그럴까? 흡수량에 따지면은. 근데 여러분은 저기에 목을 맵니다. 왜 그래요, 왜? 여러분이 앞으로 주실 비료 딱 7가지다. 그 7가지만 만든다, 비료도 그래서 7가지 먼저 찾아볼게요. 도대체 얼만큼 줘야 되나. 일단 복합 비료는 종류가 2개가 있잖아요. 수도용이 있고 원예용이 있잖아요. 반드시 원예용을 줘야 된다. 왜? 가리가 만드는 성분이 다르니까. 수도용은 염화가리 쓰거든요. 황산가리 쓰면 황이 들어가면 벼가 추락 현상이 나오니까. 그 대신 원예용은 염화가리 안 쓰고 황산가리 써요. 왜? 염화가리 쓰면 염료 집적이 되니까 CL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염화가리 아닌 황산가리가 든 원예용 복비를 사야 돼요. 복합비료는 여러분 회사가 많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선호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A라는 회사 선택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원예용 복합비료 기비가 있고 추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봅니다. 기비가 내가 좋아하는 데가 100kg 써 있네. 추비는 60이네. 이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00kg랑 60kg를 한번 3월 달에 주고 기비로 5월 말이나 이때 추비로 60kg 주면 여러분은 1년 내내 NPK는 잊고 사는 겁니다. 다 줬는데 뭐. 다 줬고 아까 바위에 양분 많았잖아요. 다 줬는데. 근데 뭐 또 찾아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비료만 주는 거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밭에 없는 유기질을 줄 필요가 있겠죠. 유기물을. 그래서 비료 중에 보면은 유기질 비료가 있어요. 회사마다 있어요. 또 찾습니다. 회사를 찾아서 A란 B란 회사 갔더니 유기질 비료를 300평에 300kg를 주라고 써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0kg 저거만 줘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주냐면 화학비료 요거를 2분의 1로 나누고 얘를 2분의 1로 나눠요. 이거 2분의 1 나누면 얼마예요? 80이잖아요. 요거 150kg. 둘이 230kg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밭에 NPK가 끝난 겁니다. 추비 안 줘도 돼요. 왜? 저걸 3월 때로 주면 유기질 비료가 분해가 늦잖아요. 아무래도. 그럼 제가 추비 역할을 해서 NPK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NPK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1년 내내. 그 다음에 황산 것도 줘야죠. 반드시 줘야겠죠. 왜? 황은 우리가 그 향기 성분 내는 거기에 전구물질이 되고 마그네슘은 염록제 구성 성분이니까. 황산 것도 팔잖아요. 그거 사는 겁니다. 거기 뒤에 써 있어요. 얼마 주라고. 보통 제가 지난해 사봤더니 20에서 40kg 정도 써 있어요. 그거 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거 끝났어요. 좀 더 재채기 한다면 아까 원예용 복합비료를 주고 황산고토는 2주 있다 준다. 왜? 황산고토가 그렇죠. 기랑 뭐 그런 거죠. 가리랑 적이니까 2주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붕소는 붕사를 줄 거 아닙니까? 2년에 한 번씩 300평당 2kg. 칼슘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 비료 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합비료에 써 있는 비료양, 황산고토에 썼던 비료양은 업체에서 쓴 게 아니에요. 토양학자들이 쓴 겁니다. 대학교 토양 관련 교수님들, 우리 진흥청에서 토양 관련 박사들이 쓴 겁니다. 그거를 믿어야죠. 그거는. 그러면 비료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감사비료는 뭐 포도가 잘 익으면 주고요. 안 익으면 주지 마세요. 뭐 감사했기 있어야지. 감사비료지. 뻘건데 감사가 됩니까 지금? 익었을 때만 주세요. 뭐. 감사비료는 좀 볼까요? 감사비료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면 감사비료를 감사하는 시점이 너무 늦어요. 어떤 분은 수확해 줍니다. 어떤 분은 낙엽 진담해 줘요. 낙엽 진담해 주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수확해 준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과일을 땄는데. 제가 생각하는 감사비료 기준이 이거예요. 제가 40.195로 뜁니다. 설마 이 몸으로 뛰진 않겠죠. 예. 뛸 수도 없겠죠. 근데 39km 뛴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와서 바카스 주면서 야야 좀 더 해. 힘내 다 왔어. 그런 느낌의 감사비료예요. 그러면 수확 중간에 주는 거예요. 수확 중간에. 그 수확 중간에 주시는데 제가 수확 중간에 주랬더니 비료 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수확 때문에. 그래서 그럼 주지 말라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감사비료도 다 줄 필요 없고요. 봐서 수확 중간에 했는데 막 아래 그 밑에 한두 잎 정도가 황화가 오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세가 세다 생각하면 안 줘도 돼요. 그 주는 양은 요소비료 같은 경우 뭐 글쎄요 대략 뭐 300평에 뭐 한 10kg 정도? 7에서 10kg 정도. 뭐 거저죠. 예. 그 정도만 해도 많은 거예요. 예. 그 정도면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다 잘못 주고 있어. 너무 늦게 줘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일본말을 많이 따와서 했는데 원래는 감사비료라고 안 쓰였고 원래 예비라고 써있던 것만 써있기는. 예. 이제 수확이 다르시니까 예, 뭐 여하튼 그 수확 중간에 그때 마지막 힘내라고 주는 거예요. 격려 차원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유기질 비료는 여러 보실 때 이걸 잘 보시면 이거 뭐예요? 이런 거예요. 막 주 성분이 우리가 그 뭐죠? 아까 원해용 상품 아니 원해용 보필 만들 때 염화가리 안 넣었잖아요. CL 때문에 염류 지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CL이 어디 들어있어요? 염소가 다 가축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축분으로 된 퇴비는 여러분 주실 때 극도로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주면 안 돼요. 막 어떤 분 막 그래요. 막 자랑해요. 막 300평에 뭐 5톤짜리 3차 줬어.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토양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주인 와서 뺨 때릴 정도예요. 그러면 안 돼. 엄청 부담인 거예요, 토양한테. 왜? 가축분 때문에, 가축분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가축분을 얼마를 줘 써있지도 쉽지 않아요, 찾기도. 제가 찾는 기준은 뭐냐? 여러분들 가축분 탭이 있죠, 우리 포탭이. 그거는 엄밀히 보면 비료가 아니에요, 걔는. 왜? 그 뒷면에 보세요. 비료 성분이 써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 수분의 함량이 40%, 유기질이 30%, 뭐 이런 것만 써 있어요. 그리고 유기물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분이 40%니까 건물증은 12%에, 아니, 12kg예요. 20kg 중에서. 그리고 거기에 유기물의 함량이 30%거든요. 그러니까 12kg에 30kg니까, 30%니까는 대략 3.6kg만 요래요. 그리고 NPK가 써 있지 않고, 걔는 그냥 가축분 탭이다. 근데 단, 거기에 뭐가 써 있습니까? 포도밭에 보통 300평에 50에서 많으면 60% 주게 돼 있어요. 50%면 얘가 1톤이잖아요. 20kg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축분을 아무리 5분이든 뭐 좋게 부수게 되더라도 300평에 1톤을 넘기면 안 돼요. 가축분으로 만든 퇴비는 300평에 1톤을 넘기시면 안 돼요. 이유는 염소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얘는 그 비료가 써 있냐? 써 있어요. 질소가 대략 3%, 인산이 3%, 가리가 1%, 평균 합이 합치면 7%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합쳐주는 게 포도나무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 이제 뭐 요까지는 이제 저기고 이제 우리 기술을 보면 캠벨은 사실은 뭐 기술이 크게 남원 지역은 잘 하셔서 뭐 크게 저기 될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여기는 다 수영도 높아요. 전부 계략 일정이고 잘 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작년 가을에 가니까 뭐 갈반병가 많이 왔더라고요. 어떤 농가 갔더니 저는 남원이 농사 다 잘 지는 줄 알았더니 작년에 가본 농가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원도 다 잘하는 건 아니구나. 제가 작년에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영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하튼 이 정도 높이가 되면 포도송이가 이렇게 작업자의 가슴비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손을 막 올리거나 내리거나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저렇게 수영을 만들고 있다. 그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끔 나무가 죽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보면 이제 나무가 겨울에 동해를 죽기보다는 한 해를 죽어요. 건조로. 그래서 그 가뭄 타는 밭은 겨울에 저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피복 얘기를 다 안 했네. 아까 그거 했죠. 풀 얘기할 때고 열과 얘기했고 한 가지 빠뜨렸네요. 그게 뭐냐면 내 밭이 가물어서 만일 겨울에
한 해를 받는다면 오히려 그 밭은 수확 끝나고 11월 달에 물을 한번 흠뻑 주고 마지막 물 주고 바닥을 비닐먹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증발이 안 되게.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뿌리가 덮으면 올라온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뿌리는 굴지성이에요. 뿌리는 굴광성이 아니에요. 이거를 덮어서 올라온다는 건 제가 보면 그냥 사람 생각 같아요. 올라올 수가 없는 애예요. 굴지성이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 좀 생각이 달라요. 그거는 다른 것 때문에 올라왔을 것 같고요. 쓰기 때문에 올라왔는가 모르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굴지성이라서.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토양에다가 유기물을 딱 줬어요. 토양 표면에다가. 그러면 토양 표면에는 뿌리도 있을 거고 유기물을 먹으러 온 미생물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했을 때 뿌리가 반응을 어떻게 할 건가? 뿌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 비닐 덮어서 올라온다는 거 뭐예요? 수분보다도 뭐 토양 산소 하시는 분도 산소 때문에 올라온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토양 표면에다가 유기물을 딱 줬어요. 거기는 미생물도 있을 거고 뿌리도 있을 거예요. 표면에. 그렇게 했을 때 일단 미생물이 유기물을 먹겠죠. 먹이니까. 그러면 미생물이 막 증가를 할 거잖아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미생물이 늘어난 뜻은 뭐예요? 산소가 줄어드는 거예요. 걔도 호흡을 하니까. 미생물도. 그러면 그때 뿌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뿌리는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뿌리는 땅속으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뿌리는. 왜? 뿌리는 지상부에서 양분이 내려오니까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은 비닐을 덮었다고 뿌리가 올라오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올라온 뿌리를 봤냐? 걔는 거기서 발생된 게 아닌가. 이런 거. 걔가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요. 그 지점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겨울에 덮으면 뿌리가 올라올 수도 없어요. 왜냐면 뿌리가 언제 크냐 이거예요. 나는 11월 때 덮으랬는데 뿌리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뿌리는 6월, 9월에 최대로 커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랬다. 이건 이제 동해가 우리가 지역에서 가뭄에 의해서. 그랬다가 11월에 씌웠다가 2월 달에 전작할 때 걷는 거예요. 왜? 한 해 죽는 나무가 많으니까. 가뭄으로. 이거는 뭐냐? 일단 나무가 죽었어요. 여하튼 원치 않게. 그러면 이거 판별이 언제 해요? 대략? 피가림 같은 거는 5월 상순에 끝나겠죠. 알겠어요? 그럼 그때 묘목이 있냐? 새로 심을 묘목이. 대부분 없죠. 내가 죽을 줄 알고 대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걸 그냥 놔두면 1년 허비되니까 밑둥 자르는 겁니다. 지면에서 10cm 남겨놓고. 이걸 또 바싹 자르면 안 돼요. 바싹 자르면 신초가 땅으로 겨요. 이렇게. 한 10cm 남겨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올라와요. 이 자르면 여기가 한 5, 7개 큽니다. 싹이 터요. 그러니까 숨은 눈에서 눈이 나와요. 포도는. 그럼 얘를 이렇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해서 키워요. 8월 10일까지 키우고 그때 내가 필요한 것만 남겨 다 버립니다. 그때 가서. 네. 이거를 중간에 버리면 수세가 엄청 세져요. 밑에 뿌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 이듬해 바로 딸 수 있어요. 주저앉아 쭉 뻗어가면. 그리고 이제 이런 데 쓸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뭐 천창이 번개 맞아서 안 열리고 그러면 삶아 먹을 수가 있어요. 나무를. 5년에 한 번 정도는 삶던데 보니까 이제 대략 평균으로 보면. 그러면 그때도 역시 이거 방법이 돼요. 그러면 다 죽었으면 지상부 잘라내고 다시 신초 받아서 그 이듬해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 이 굵기 말씀드린 거, 이 부분의 굵기가 8에서 10mm면 꽃돌이가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숫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제목 앞에도 부제목이 숫자로 말한다거든요. 포도. 그러니까 포도는 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다 숫자로 얘기해요. 그래야지 의사소통이 되고. 이거 보세요. 이게 가지가 굵어지면 꽃돌이가 와요. 너무 가늘어도 와요. 잎면적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왜 장미누린재 피해보면 입이 구멍이 뻥뻥 뚫리잖아요. 그런 나무에 꽃돌이가 옵니다. 왜? 잎면적이 적어서. CNU에서 C값이 떨어지니까. 탄수화물이 적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잎수가 적으면 꽃돌이가 올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네. 이건 뭐 전형적인 꽃돌이 현상이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분홍색을 칠했잖아요. 여기가 끝이 하얗게 든 애들이 있어요. 약간 성격 급하신 어린이들은 저기 하얗게 되면은 이제 포도 버렸다가 막 때리고 막 그래요. 떨어지나 이렇게 보고 절대 때리면 안 돼. 걔 떨어져 때리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끝이 하얘더라도요. 한 4, 5월 정도 놔주세요 그냥. 그러면 그 중에 반은 돌아와요. 색이. 물론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걔를 흔들어 버리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백화현상이라고 일부 얘기하는데 이게 수세가 강할 때 일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끝이 하얗다고 지레짐작해가지고 꽃들이 왔다고 막 이렇게 술 드시고 나무 때리면 안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래서 한 4, 5일 정도 놔두면 운 좋게 들어올 애들이 많아요. 다시 파랗게 돼요. 그럼 그 밭은 어떻게 돼요? 올 키우고 내년에 감벌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꽃송이 다 듣는 건데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캔베럴리에 있어서 포도알을 크게 키우고 싶으세요? 조그맣게 키우고 싶으세요? 크게 키우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크게 키웁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알속기 이후에 MT를 조금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한번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이 맛을 왜 이렇게 전제를 까냐면 우리가 꽃송이 다 뜯길 때 어깨송이 하나 딱 따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이거 말고 2개 더 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복숭아를 옛날에 언제 적과했죠? 복숭아를? 옛날에. 얼마나 때 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한 2만 원 때 했어요, 진짜요. 그거 애들 보고 시켰어요. 우리 그 동네 있을 때 동네 주인이 가서 복숭아 따먹어 이렇게 했어요. 저는 가서 잘 따먹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이 우리 보고 적과 시킨 거예요. 진짜 그래요. 옛날에 2만 원 따고 지금은 언제 따요, 복숭아를? 정례를 하죠. 꽃도 안 봐요. 꽃볼이 따요. 그러니까 복숭아 꽃이 100개면은 그중에 과일 많이 다르면 3개 달아요. 누가 먼저 97개를 따냐 여기에 승부를 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걔가 양분을 많이 먹으니까. 나머지 3개가.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포도로 오면 이 어깨송이를 하나 딴 거랑 아니면 이 어깨송이 말고 2개 더 딴 거랑 결국 포도알이 75개 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알속기 끝날 때죠.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게 뭐 6월 30일이라 많이 치면은. 그러면 6월 29일까지 포도알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이거예요. 6월 30일 꽃송이를 다듣기로 했는데 누가 많이 갖고 있냐. 이거가 얘가 많이 갖고 있냐, 이 2개 딴 애가 포도알을 더 많이 갖고 있냐, 누가? 만약 이 어깨송이만 따내는 포도알이 만약 100개였다. 아니 120개였다 가정을 하면 어깨송이 포함해서 1개, 2개 더 따내는 포도알이 얼마 있었을까? 과연. 그렇죠. 100개는 있었어. 치자고요, 그럼. 그러면 6월 29일까지 요 하나 따내는 120개의 포도알을 갖고 있었고, 요 2개 더 딴 놈은 100개의 포도를 갖고 있었어요. 6월 30일에 똑같이 75개가 된 거고, 그러면 요 한 달 동안 포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이. 그때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양분이 갔을 때, 이 한 손으로 똑같이 갔을 때 120개 있는 포도알이 세포 분열을 많이 했겠는가 아니면 100개가 많이 했겠는가? 산술적으로 100개가 많이 했겠죠. 양분을 더 많이 먹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따라 그러는 겁니다. 2개를. 농가분 잘 안 땁니다. 진짜 안 땁니다. 뭐 이거 하나 따고 그러는 거예요. 이 2개는 뭐 나중에 포도알 달리는 거 따지 뭐. 달리고 안 땁니다. 이거 여기까지 2개 따셔도 포도알 75개 만드는 건 문제 없다. 그래서 봐봐요. 그러면 세포 분열을 6월 달에 잘 시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나중에 비대기 가서 똑같은 세포수라면 분열을 많이 해가 세포수가 많으면 똑같은 세포 거기라면 걔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 2개 따고 6월 달에 물 관리 잘해야 되고 7월 달에 경액기 지나서 7월 10일부터 물 관리 또 잘해야 됩니다. 그때 이체 비대기니까. 그러면 알속기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아니 알숙 했잖아요. 6월 30날. 30개만 때려면 되지. 이거 안 나가던데. 우리가 400g 만일 간다면 포도알 75개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개 5.5g 될 건데 평균. 75 곱하기 5.5면 400g 될 겁니다. 아니 이거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봐봐요. 이거 하나만 따고 2개 더 따서 400g이 안 될지는 농가는 알아요. 그거 따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 따고 이거 2개 따도 400g 이상 될 거라는 것도 농가는 알아요. 근데 제가 두려는 건 뭐냐? 이거를 분명히 더 따도 되는데 안 따는 거예요. 결국 끝에 가서 알 수 있는 건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일부 농가들은 저까지는 떼고 그 1번지를 거좀 2분의 1을 따죠. 이해를 잘 못하시구만. 이거는 당연히 떼고요. 네. 이것은 2분의 1을.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지경이 길어요. 지경이 길어. 그래서 이 송이가 이렇게 했을 때 차분한데 이렇게 제껴놓으면 얘가 이렇게 돼.
그런 거예요. 예. 정상적인 적이네. 왜냐면 이 지경이요. 이 어깨에서부터 지경이 다 지경이거든요. 정상적이면 얘가 보통 끝에서 여기까지 한 20개에서 25개 돼요. 근데 우리가 75개 포도알 만드는데 필요한 지경은 14개에서 15개면 돼요. 그래서 여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농가들 뿌리 끊는 거. 이거 아니, 뿌리 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세를 맞추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한다. 아까 가지 굵기 8에서 10mm 기준 삼고 이거보다 굵으면 감벌을 하는 거다. 그냥 뿌리 보이지 않는데 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입이 시들어요. 봐봐요. 이렇게. 입이 쳐졌잖아요. 그래서 애가 낮에 이제 시들었다가 밤에 다시 해볼까 왔다 갔다 하다가 심하면 툭 죽는 거예요. 뿌리는 절대로 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뿌리를 끊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뿌리를 려고. 대부분 뭐 관리기로 치거나 삽으로 3번 자르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비합리적이다. 예.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덕면 13개 정도 맞춰야 된다. 이게 많으면 어두워서 포도가 안 익을 수 있다. 예. 광합성을 못하니까.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 지역이 포도 잎이 11개에서 12개를 두는데 예. 그거 13개나 14개를 두면 예. 좀 광합성 하는데 많아져서 좀 새카맣게 잘 익어질는지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도 관수량이 더 중요하다. 아니요. 관수는 두 번째 치고. 아니 걔가 첫 번째다. 아니요. 관수는 물론 기본이고 예, 예. 보통 우리가 햇빛을 바라본다고 11개에서 12개만 두고 전부 다 끊거든요. 아 잠깐만요. 예, 뭔지 알겠어요. 지금 신초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겹쳐도 돼요. 예, 지금 봐보세요. 이렇게 와서 이 정도 겹쳐도 돼요. 한 3cm 겹쳐도 돼요. 네? 아니 이게 중요한 건 보통 우리 지역이 1.4m를 이 햇빛 들어오라고 바닥이 두는데 저까지 신초로 양쪽에를 조금씩은 내서 한 60cm 정도는 빈 공간을 두고. 그거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로 빈 공간 두면 안 돼요. 뭐 봐봐요, 농가들 이렇게 겹쳐지는데 농가들 이렇게 해서 여기 오픈됩니다. 이유는 많아요. 뭐 햇빛 들어가라, 바람 들이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물바지가 있잖아. 예? 아니, 지금 물바지 말고 일반 비가림에서 봐봐요. 제가 이 말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겹쳐서 여기가 비가림에서 비를 맞아서 입을 땄다. 그건 저 뭐 그래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겹치면 포도가 안 익어서 나는 30cm 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말도 안 이런 것도 없어요, 책에. 봐봐요. 만약 이 말이 맞다면 봐봐요. 이렇게 공간을 띄운 게 과연 온도가 더 낮을까? 여러분 작업해보세요. 비가림 오픈된데 한 30에서 50cm 오픈된데 작업하는 거랑 여기 덮여서 작업하면 어디가 온도가 더 낮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그게 햇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햇볕은 두 번째고 포도가 증산량 때문에 그래요. 증산을 해서. 여러분 숲속 가면 시원하잖아요. 그게 햇빛 가린 거 두 번째고 애가 증산해서 포도 아래에 있을 때는 액체에다 기화가 되잖아요. 기화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농가는 이걸 해놓으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오픈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왜 말이 안 되냐? 이게 오픈돼서 햇빛이 들어가서 뭐 이만점에서 잘 익는다 그렇다면은 천안 안성에 있는 덕재배 농가들은 설명이 안 돼요. 거긴 다 100% 덮여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제가 잘못해서 말씀드린 거 제가 아니 왜 띄우냐 이거 왜?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잘 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어디에 위배가 되냐? 아까 천안의 덕재배 농가들은 햇빛을 거기는 그럼 포도 거기는 안 익히나요? 거기는 숨구멍 오픈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책을 보세요. 포도는 LA 지수 연면적 지수가 2.0에서 2.5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포도 LA 지수가 2.0에서 2.5라는 뜻은 내 포도밭이 이만해, 종이만해. 그럼 포도잎을 이 밭에 있는 포도잎을 전부 따서 합치면은 이거의 2배에서 2배 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LA 지수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농가들한테. 제가 또 이것만 하면 농가들이 엄청나게 또 반발이 많아요. 처음에 제가 뭐 물 주라 그러면 여러분 많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농가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이 익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가한테 물었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겹쳐봐서 농사 접으셨어? 물어봤어요. 안 해봤다는 거예요. 네, 전 해봤어요. 저도 해봐서. 예? 잘 익은다고. 입수가 많은 게. 아니 이게 안 익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지 1m에 신초를 13개만 맞추면 가지수 맞추면 30cm 겹쳐도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삼절적심 아시죠? 삼절적심. 인터넷 들어봤죠? 그거 어때요? 혹하지 않습니까?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아시는 물어보면 됐어요? 봐봐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일본은 포도로 H장을 키워요. H장이 뭐예요? 포도가? 이렇게 사람을 따지면 앞뒤로 팔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주지예요? 이게 주지예요, 주지. 궤도의 주지가 1.8에서 2m 간격이 있어요. 우리를 따지면 열간거리가 1.8에서 2.0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있으면 신초를 3절 적시밖에 할 수가 없어. 왜? 2m로 쳐봤자 좌우에서 1m 치우면 끝인데 3절 적시 끊기는 게 1m 정도 끊기는 거예요. 두 번째 정에서 세 번째 마디니까. 그러면 일본에 3절 적심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떠 있냐? 공간이 안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우리는 왜 떠 있냐? 우리는 열간이 2.7, 3m니까. 제가 보면 딱 그 영상 보고도 그 생각했어요. 왜 차는 그랜저인데 액세서리를 왜 티 꽂고 다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거가 들어온 배경 기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햇빛 때문에 햇빛 때문에 제가 보면 일소만 더울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 맞으면. 그런 게 순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3절 적심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려면 여러분이 H장으로 키우든가 주지간격을 한 2m로 해서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지금처럼 계량형질 키우는데 열간 간격을 2m로 한다든지 그러면 딱 맞아요. 그러면 근데 3m 해놓고 왜 고작 본입은 1m만 받냐 이거예요. 어? 저기를 3절 적심해서 땅이 아깝죠. 땅이. 그렇다고 입수 부족하다고 겨순 받잖아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예전에는 일본에서 3절 적심할 때 이거 신초수를 1m 몇 개 받아요? 샤인머스켓은 10개 받아요. 왜 10개 받냐? 겨순을 받아야 되니까. 마디가 넓은 거예요. 밑에 받아야 되니까. 그럼 일본은 신초가 몇 개나 300평에 주지간격을 2m를 했을 때 5,000개에서 6,000개입니다. 우리는 4,000개밖에 안 돼요. 신초수도 약 2,000개 적은데 거기다 이 본잎도 짧게 자르고 3절 적심하라고?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안 맞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가 안 맞는 거다. 제가 밴드에 올려놨어요. 나중에 쳐보세요. 제 이름 좀 3년씩 써놨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입수가 많을수록 좋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그 전에 오픈돼서 키우는 건 틀렸다. 겹쳐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하여튼 중요한 건 저 입수가 많으면 빨간 포도가 안 생기고 잘 익은다 그 말씀인가요? 첫 번째 물. 예. 물. 예. 두 번째 입수. 욕심만 부리면 잠깐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착색기 이후에는 포도가 겹순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는 대로 따는 겁니다. 따박따박 따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입수를 받으면 그 후로는 받는 거 아닙니다. 다 따는 겁니다. 예, 질문하시죠. 늘어뜨리는 게 그럼 안 좋겠네요. 제가 보면 그렇게 권장할 적은 아니에요. 예, 필요한 건 전부. 왜냐면 내가 필요한 일수가 되면 그러니까 뭐 샤인은 뭐 캠베리도 9개, 본잎 9개, 뭐 겨순 5개면 13에 15번째 잎부터 다 따는 거예요. 왜? 16, 17은 그에 나오는 잎 동안 그 송이로 갈 거 글로 간 거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을 표현하지 마세요. 왜 그 고생을 하시려고 합니까? 일거리는 그게 많다. 하지 마세요. 그거 빨리 내는 것도 저는 쉽게 이해 못해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평덕식은 샤인 같은 거 특히 안 돼요. 왜냐면 샤인은 신초 늙을 때 많이 꺾일 수도 있고 떨어지기도 하고 왜 굳이 판을 보고 작업을 하려고 해요. 고기 아프게. 계량일정 하세요. 평덕식은 좀 반대입니다. 뭐 그거 가지고 뭐 빨리 익는다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 이거는 너무 이건 잘못됐는데요. 수확 후에는 한 20톤 주세요, 물을. 예. 수확 후에는 물 많이 주세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좀 2시간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하튼 일단 중요한 것은 관수량 가격 분명히 챙겨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포도가 그리 어렵지 않다. 우리 그 네이버 밴드 한번 와보세요. 포도랑 동의하고 오시면 제가 어젠가도 글 올렸는데 제가 이제 농가분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포도 농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저는 거기에 의문이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면 할수록 익숙해서 좀 쉬울 것 같은데 왜 포도가 어렵냐? 혹시 우리가 포도농사 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포도농사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냐? 어렵게 해놓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 그 뭐냐? 캠베레 같은 경우는 물 안 주는 거, 물 적게 주고 색깔 안 온다고 고민하고, 샤인머스켓은 많이 달아놓고 당도 안 온다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 굴레를 벗어나지 않으면 캠베렐리 같은 경우 관수량, 여기 같은 개화기 저온 이 부분 해결 안 하고 샤인 같으면 착과량, 관수량 해결하지 않으면 나머지 그 어떤 기술은 가도 안 된다. 그게 성결 요소다. 그렇게만 되면 저는 포도농사가 어렵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했는데 왜 어렵습니까? 예, 이상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통념상 뜨거운 1시나 12시, 1시, 2시는 오늘 좀 안 주는 걸로 좀 우리가 통념상 알고 있는데 그때도 그냥 막 줘도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통념상 지구가 발생된 이후로 1시나 2시에는 비가 안 왔는지, 지구가 발생하는 1시나 2시에 비가 안 와서 나무가 살아있는지, 1시에 2시에 비가 왔어도 나무가 살아있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다. 그거는 호사가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2시간 강의하는데 제가 아무리 우리 고인배 소장님은 잘 안다지만 와서 뭐 300평에 물 15톤 주세요. 강의 끝. 이러면 나한테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호사가들이 그런 거예요. 한여름에 물 주면 입에 물방울이 생겨서 돋보기 현상에서 입이 탄다. 그러니 그때 물을 주지 마라. 그 일리 있죠. 그러면 오후 1, 2시에는 한여름에 비가 안 오냐? 그럼 나무가 다 죽었냐? 여기서 확대해서 여러분의 물은 아무 때나 주세요. 새벽 일절 새벽에 줘도 되고 밤에 가면 밤에 줘도 되고 어떤 분은 밤에 주면 안 된다고 또 안 준 사람도 있고 그러지 마세요. 밤에 물 주면 밤에 비 오면 나무가 다 죽었냐? 왜 어디 가면 오전에 주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난 그거는 아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자연을 보면 되잖아요. 만약 오전에 주면 안 된다 그랬으면 진짜 오전에 비가 와서 나무가 죽었냐 이거예요.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오전에는 비가 안 왔냐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부동화 기간이 오래 치문제가 오래되면은 저희들이 고를 가지고 못하는 살짝 치면 안 될까요? 그럼 나무가 더 죽어버릴 건데? 깊이 타는 게 아니고 거꾸로만 살짝 못하는 에이 하지 마세요. 뭐 살짝 할거 뭐로 합니까? 그렇잖아요. 살짝 할거 뭐로 해요? 하지 마세요. 예? 고랑 사이. 아니 밭에는 예? 밭에는 도탈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말려면 그래요. 살짝 친다래. 하지 마세요. 그래도 사람 심정을 일쭉 노탈 가져가잖아요. 그 중간에 내가 술을 쐰다면 알잖아요. 본인이 농사 졌으면. 그럼 살살하다 거기가 콱 눌러요. 하지 마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가운데 고랑에 좀 골파기를 좀 하면은 셰프가 더 확장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어떻게요? 가운데 물이 내려가는 쪽요. 예. 좀 타면은. 예. 햇뿌리가 많이 난다. 에이, 그건 또 하순대라. 그게 맞으려면 나는 수세를 강하게 하려고 뿌리를 끊어야 된다는 이론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수세 약하잖아요, 지금요. 그분들은 가서 뿌리 끊으시면 돼, 저게 맞으려면. 그게 끊기면 그러죠. 눈으로 보면 거기서 서너 개 나오겠죠. 그럼 한 해에서 3개나 수세가 강해져야 되네? 그럼 뿌리 끊어야 돼요. 거기서 끊긴 데서 그 앞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끊으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건 하지 맙시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뿌리 가지고 불쌍하게 하지 지금 마. 오랑이 이렇게 있고요.
포도나무 심은 고랑이 여가 있고 우리가 지금 남원 지역은 여가 물고랑을 이렇게 좀 깊이 저기 네. 있거든요. 예, 예. 여기가 이제 퇴비도 깔리고 낙엽도 깔리고 그러니까 높아지잖아요. 여기 이 깔기를 긁으려면 좀 잘한 거거든요. 풀도 나고. 그래서 그냥 관리로 그냥 쭉 파보면 왜 파요 거기를? 왜? 물 매잡으라고. 근데 사실은 거기가 고랑이 깊으면 오래 작업하기도 어려워요. 뭐 물매는 살짝 맸어도 갑니다. 그 고랑이 깊으면 잘못되면 발목 빼요. 뒷걸음치다가 작업하다가 좋지 않아요. 예, 예, 그럼 없어지냐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이고.